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의사랑 만났을 때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지금쯤이면 백화점에서 쇼핑이나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세요? 엄마는 내 미래가 걱정돼서 그래. 제발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야.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후회할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년간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 며느리가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 충격적인 이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부모의 사랑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녀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똑똑한 부모가 되어 보세요. 자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6가지 금기어를 공개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녀와의 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6가지. 첫 번째는 자녀의 결혼 선택에 대한 미련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이는 자녀의 현재 삶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부부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서 고생이나 하고 너희 남편은 왜 그러니? 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판단력과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간 명희 씨는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민수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니?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의사랑 만났을 때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지금쯤이면 백화점에서 쇼핑이나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저는 민수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세요? 명희 씨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미래가 걱정돼서 그래. 민수는 자영업자라 수입이 불안정하잖아. 옆집 희수는 의사랑 결혼해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봐. 엄마는 제 행복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돈이 전부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발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야.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 집에 가볼게요.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명희 씨는 엄마의 말에 분노와 실망,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명희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항상 너희를 응원하고 있단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민수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네, 엄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갈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더 힘이 나요. 이런 지지적인 대화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인정과 지지는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희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다들 힘들다던데. 너희는 어떠니? 네, 엄마, 사실 저희도 좀 힘든 시기예요. 민수의 가게 매출이 많이 줄어서. 그렇구나.
너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큰 힘이 돼요. 그래. 엄마 아빠도 젊었을 때 어려움이 많았단다.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냈어. 너희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식의 접근은 자녀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미련을 표현하는 대신 현재의 행복을 응원하고 필요할 때 우물 제공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자녀 계획에 대해 간섭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자녀 계획에 대해 강요하는 말은 결혼한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어? 자녀 계획은 언제쯤 말해줄 거니? 는 말은 부모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질문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간섭하거나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칫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지야, 너희 결혼한 지도 2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애기 소식이 없네. 엄마,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나이도 있는데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옆집 영희는 벌써 둘째를 낳았대. 엄마, 제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애 낳고 키우면서 준비하는 거지. 너희 아빠랑 나도 그랬어. 지금은 엄마 때와 달라요.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돼. 고령 출산은 위험하다고. 엄마,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희 부부의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직장 일은 좀 괜찮아? 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네. 혹시 너희 둘이서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니?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는 그저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혹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직은 둘이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도 중요하단다. 엄마는 너희를 믿어. 네, 엄마, 저희가 준비가 되면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래, 아가,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언제든 너희의 선택을 응원할 거야. 이러한 대화는 자녀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동시에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의 이해와 지지는 자녀가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황, 커리어 계획, 개인의 가치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엄마, 저희가 아이를 갖는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떤 점들이 걱정되니? 첫째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커리어도 걱정돼요. 지금 막 승진할 기회가 생겼는데 임신하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걱정들이 있겠구나. 엄마도 너희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하지만 너희는 엄마 때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 시간제, 근무나 재택근무 같은 옵션도 있잖아. 맞아요. 엄마,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결정해도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이러한 대화는 자녀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속도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녀의 자녀 계획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강요나 압박으로 비춰질 때 자녀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갖는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황, 직장 내 경력, 부부 간의 대화와 합의, 심리적 준비 등 모두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주 너희는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안 낳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럴 경우 자녀는 정말로 원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고민할 시간 없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신만의 생각과 원하는 삶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 명절 등 가족 행사의 무리한 요구의 말입니다. 72세 김덕천 씨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로 장남인 아들에게 모든 제사와 명절 준비를 강요했습니다. 어느 추석,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자 김 씨는 경로했습니다. 우리 집안 제사가 우선이야. 장남이 제사를 못 지키면 조상님께 큰 불찰이 된다. 아버지, 저희 부부도 15년째 제사만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엔 처가 쪽과 시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내 아내가 시댁일을 우선시해야지. 장남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무슨 얼굴로 친척들을 보나. 이후 며느리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아들은 부모님 집 방문을 6개월간 중단했습니다. 전통을 강요하기보다 올해는 간소하게 모시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게 현명합니다. 라고 가족 상담 전문가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장남의 경우 가족 내에서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자녀는 큰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인 정우 씨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자주 네가 가장 큰 아들이니까 가족 모임의 모든 것을 네가 챙기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우 씨도 그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구는 점점 과도해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너희가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가족 모임에 너희가 차량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집을 꾸며서 아버지 생일상 준비해줘. 정우 씨는 점차 자신이 아내와 보내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의 아내인 수진 씨는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모든 걸 해야 해? 라고 아내는 불평했고 정우 씨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했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요구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라며 정우 씨는 자주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고 정우 씨는 결국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상황은 자녀의 가정 내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 대소사를 떠맡기는 것은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가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기를 돕는 것을 보통의 일로 여기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돕는 것이 의무인 양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우 씨와 수진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모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이번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점점 그 요구가 커지고 자녀의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우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과 부부간의 시간을 침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 라며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당연한 요구가 자녀의 개인적인 삶을 방해하고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들의 가정 생활이 어떤지 배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할 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요구가 아닌 배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해해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우 씨가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부모님이 괜찮아. 네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줘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힘들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라고 말해준다면 정우 씨는 부담 없이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받으면서 점점 더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부부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님을 돕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배려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되어 자녀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돌봐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문이나 전화 횟수에 대한 불평의 말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님은 자녀에게 방문이나 전화 횟수가 줄어들면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독립된 가정을 이룬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일 전화 왜 안 해? 언제 한번 내려올 거야? 는 말은 부모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아쉬움일 수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겪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을 자주 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만은 그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자녀에게는 큰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정우 씨는 아내와 같이 결혼 후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일이 바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던 차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 정우 씨에게 부모님은 종종 왜 이렇게 안 오냐? 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지만 점점 서운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전화도 안 하냐? 목소리 까먹겠다. 는 부모님의 말에 정우 씨는 점차 마음이 무겁고 부모님을 자주 찾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기대가 크시지만 내 상황을 잘 이해해주지 않으시니까 라는 생각에 자녀는 점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의 경우처럼 부모님의 불만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자녀는 점차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면 자녀는 그 관계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님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쁜 일정 속에서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자주 못 오냐는 불만보다는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지훈 씨는 결혼 후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은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 씨의 부모님은 바쁘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배려 덕분에 지훈 씨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감사 표현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주 보고 싶을 때 그 만남이 길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자주 방문할 수 없다면 이번 주말에 짧게라도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자녀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부모님과의 시간을 잘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훈 씨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중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나 점심 먹자 고 부모님이 제안했습니다. 길지 않지만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는 말을 하니 지훈 씨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집안의 금전적 상황과 상속 계획에 대한 말입니다. 부모님은 종종 자녀들에게 자산 규모나 유산 분배 계획을 공유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배우자, 가족의 개입으로 복잡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금전적 상황과 상속 계획에 대해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 문제나 집안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자산 관리나 상속에 대해 자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인 민수 씨에게
내 자산은 주로 네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형제자매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 씨의 여동생인 미경 씨는 왜 내가 아닌 민수만 유리한 조건을 받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 씨의 아내인 수진 씨는 상속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니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겠어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수 씨의 배우자, 가족이 개입하게 되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와 그 가족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 문제에 대해 자녀에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부모님의 자산 분배 계획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기대감을 줄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현재 자산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이라는 말로 단호하게 얘기할 때 자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산 분배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고 각자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 분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신 상속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들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며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 문제나 부모님의 자산에 대해 궁금해할 때 부모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유산은 어떻게 나누실 예정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은 이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이며 그때 결정된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대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면 불필요한 기대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자녀 배우자의 집안 환경에 대한 평가의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는 일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만 때때로 부모의 무심한 말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말 중 하나는 내 배우자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또는 사돈어른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뭐 했다니? 물려줄 재산 하나 없고와 같은 가정환경을 평가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비교 발언은 부부간의 신뢰를 흔들고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모가 배우자의 가정환경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랑의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적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격차를 강조하며 상대방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자녀는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격차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민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혼을 알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상대인 태연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부모님은 처음 만난 태연을 별로 좋지 않게 평가했고 특히 아버지는 네가 왜 그런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너도 그게 괜찮겠냐? 는 말을 했습니다. 정민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기 때문에 태연에 대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태연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었고 그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의 성실함과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태연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항상 저를 생각해요. 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둘은 함께 일하며 잘 살아갈 거예요. 경제적인 차이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민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정민의 진지한 태도와 사랑을 보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건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지.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너를 지지할게. 그 사람이 내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존중할 거야. 부모님의 반응은 천천히 변했지만 정민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도 그 선택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의 가정 환경을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배우자에게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하다. 그 부모님은 너무 예의가 없다. 는 등의 발언은 상대방 가정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이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발언은 두 가정 간이 관계까지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살았냐? 대신에 너희 가정의 독특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결했는데 너희 집은 어땠어? 두 집안의 좋은 점을 조합하면 더 나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두 사람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격려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배우자, 집안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너희 부부가 함께로 재구성하는 언어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정환경 차이는 도전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창이며 이를 수용할 때 진정한 가족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세대 간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적 가족 관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가족 간의 소통은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습니다. 한마디 잘못된 말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그 위험한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밀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상속 계획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왜 자주 연락 안 하니? 라는 애정 어린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슈퍼 부모로 거듭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에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가족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